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2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국어 가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1단원 시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자신있게 말해요. 초등 2학년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발표를 즐겨 하기는 하는데 자신있게 말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바른 자세로 자신있게 말하는 연습을 종종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발표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하고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 또 청중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모의 청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도적인 발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대상이 가족이 되면 가장 좋고, 더 많은 청중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지고 노는 인형이나 장난감들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연습해본 경험이 실제 발표 상황에서 조금 더 아이들의 긴장도를 낮추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 3단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어들을 배우는데 이 정도 칸만 외운다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어들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면 좋아요. 제가 일기를 쓸 때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즉 어떤 감정이 단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풍부한 감정어들이 많다는 거, 그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단원 말놀이를 하는 단어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4단원의 학습 제재들은 대부분 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단원에서는 시를 즐겼다면 이번 4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말놀이 방법을 이렇게 시에 투영해서 직접 시를 쉽게 한번 창작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주고받는 말이 라임이 딱딱 맞춰져서 하나의 시가 완성될 수도 있다는 거, 방학 동안에 쓰는 생활일기나 또는 동시집,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꾸준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단원에서는 발음은 똑같은데 각각의 맞춤법과 그리고 그 뜻이 다른 여러 가지 낱말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쓰임에 맞게 알맞은 낱말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우리말 테스트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한번 구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단원은 일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로 표현해보는 단원인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국어 시간에는 텍스트 없이 들으면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이 주의 집중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청해서 듣는 연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짧은 글을 들으면서 메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다음은 국어 나예요. 7단원 친구들에게 알려요.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한 사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이제 적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복습을 할 때 그 설명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특징을 모양, 색깔, 크기, 그리고 쓰임새 같은 그런 특징들을 자세하게 서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실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은 글에 지적한다기보다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읽어보니까 나는 너가 좋아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색깔이 조금 더 궁금하네. 그리고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는지도 궁금해. 이런 질문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단원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9단원에서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새가 나무에서 노래한다. 이렇게 밋밋한 문장을 새를 꾸며주는 말, 그리고 나무를 꾸며주는 말, 노래한다를 꾸며주는 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 표현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글쓰기를 할 때도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이 일기나 또는 독후감 이런 거를 썼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면서 퇴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꾸며주는 말을 하나 더 넣으면 조금 더 멋진 문장이 될 것 같다. 이 정도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설명문을 읽고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학년 수준에서는 굉장히 쉽게 문단별로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는 이미 알려주고 시작하죠. 앞으로 이런 비문학 계열의 글을 읽을 때 주요 키워드, 핵심어나 중심 문장이나 또는 주요 내용들을 밑줄 치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려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1학년 때도 띄어읽기에 대해서는 배웠는데요. 띄어읽는 거랑 띄어쓰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띄어쓰기 한 부분마다 이렇게 띄어읽는다고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읽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는다는 거, 문장 부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띄어읽어야 되는지는 아이들이 잘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려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읽었을 때 훨씬 더
얼마나 전달력 있고 자연스러운지 한번 스스로 느껴보는 게 제일 좋아요. 10단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고운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11단원 상상의 날개를 펴요. 이 단원은 여러 책의 일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책을 온책 형태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 이후 활동으로 독후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이런 예시가 있으면 책을 달리해서 이런 구조로 글을 적어보는 것도 독서록을 써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수학이고요. 2학년 1학기 수학 단원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아이들이 기리재기에서 어림하는 부분 그리고 6단원 곱셈에서 덧셈의 동수누가의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곱셈 개념을 익히는 이 부분 조금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 자릿수에서 수 모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낱개 하나가 10개가 모여서 10의 모형이 되고 10 모형이 또다시 10개가 모여서 100 모형 더 나아가서 100 모형이 10개 모여서 1000단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 자릿수가 커질 때 이런 모형이 합쳐져서 하나의 부피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그림으로 이렇게 수모형으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0의 자리 숫자 3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300이라는 거 의미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복습을 할 때 한 단원 마무리 이 부분이 아이가 조금 어려워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과정 꼭 있으면 좋아요. 이 단원 여러 가지 도형은 평면 도형과 그리고 쌓기나무를 공부해요. 아이들 이 부분은 대체로 잘 따라오고요. 칠교놀이를 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 편차가 좀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다른 친구들 잘하는 모습에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그림자 형식으로 나타내고 아이들이 7조각을 조합해서 이런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연습 놀이삼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학년에 상관은 없겠죠. 2학년에 나오는 쌓기나무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3단원 덧셈과 뺄셈에서는 두 자릿수끼리의 연산 그리고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이 있는 연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이렇게 올림이나 또는 받아 내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0이 올라갈 때 1이라고 쓰는 부분을 10이라고 쓰는 친구들 종종 있거든요. 이 자릿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자릿수의 개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겹치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본인이 편한 방법 한 가지만 고수하는데 그 방법만 고수하더라도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신모형 하나는 낱개 10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이 과정이 머릿속으로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뺄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친구가 지금 하나의 방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방법 말고 19 대신에 20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를 더 더해준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덧셈과 뺄셈의 관계는 영연산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덧셈식에서 두 가지의 뺄셈식이 도출되는 거, 반대로 뺄셈식에서 두 가지 덧셈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 이 친구는 답을 틀리게 적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영연산으로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의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또 다른 풀이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리재기 단어는 대체로 잘하는데요. 여기 약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종 팔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7cm라고 적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렇게 어림하는 부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은근히 이런 부분 좀 어려워해요. 이런 길이에 대한 감각이 조금 없는 거예요. 60cm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1cm는 엄지손톱의 크기, 60cm는 내 팔의 길이 정도 이런 방법으로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류하기 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쉬워하고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넘어갔고요. 마지막 곱셈 단원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곱셈 구구 외우는 활동은 전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띄어 세는 방법 또는 묶어서 세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의 개념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수누가의 개념이 간단하게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런 개념을 익혀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작정 구구단을 외워라는 강요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4 곱하기 6이 24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4 곱하기 7이 얼마인지 덧셈을 통해서 아이들이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5, 4, 20이라고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5, 10, 15, 20 이렇게 띄어 세울 수 있는지 5개씩 네 묶음을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요 정도 아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묶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묶음이 배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지 그 정도 개념 학습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곱셈구구 외우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수학 익힘책에서는 제가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짚어보면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도출해내는 거 그리고 뺄셈 부분에서 여기 있는 빈칸을 넣기 위해서 일일이 대입해보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좌항과 우항을 우선 등호로 생각을 했다가 그 위에 한꺼번에 답을 도출해내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들, 푸는 방법을 달리하는 또는 숫자를 변형해서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 미지수를 아이들이 조금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찾는 거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영연산의 관계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런 미지수를 찾는 거 그런 방법도 쉽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셈식 문제 중에서 이런 그림을 보고 묶는 방법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3개씩 6묶음도 당연히 되고 6개씩 3개 묶음도 되고 또 2개씩 9묶음 9개씩 2묶음으로 나중에 초등 5학년이 되어서 18의 약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봄책은 특별한 게 없고요. 여름책 중에서 물가에 사는 친구를 만나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생물들이라서 재미있어는 하지만 대부분 영상으로 만나는 게 다예요. 또 어느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생태 체험을 종종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생물들에 대한 특징을 단순 전달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책이나 또는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런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바깥 체험 활동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번 방학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일과 채소의 단면을 관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종종 접하잖아요.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거 간식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의도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하는 음식으로 간단한 음식 만들기 체험 학교에서는 작년 올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획표를 만든 이 부분 학교에서 분명히 간단하게 다짐을 적었어요. 방학 동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붙여놓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2학년 1학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알려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